반도체 이제 그 라인이 들어오면은 아마 인구도 더 많아지고 처인구 쪽도 더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물론 수지나 이제 그쪽 기흥 쪽도 많이 발전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처인구 쪽도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많아지면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용인이 수지같이 살기 좋은 동네가 없다. 이 수지구는 강남 쪽하고 같이 가까이 있으니까 교통도 좋고 이렇게 좋은 동네가 없어요. 이 신분 당선이 아주 좋은가 봐요. 그럼요. 이거 생기는 바람에 얼마나 서울 가는 게 다 편리해졌고 그런데요. 예, 이게 큰 보배예요, 보배. 예. 요 분당선이 예. 정말로 좋아요.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이어지면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AI 또는 반도체의 설계부터 제조까지 연결하는 그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시티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 같은 그런 그 반도체 관련된 여러 전시회라든지 국제적인 그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플랫폼 시티에서 이루어지면 그 관련된 뭐 우리나라 그 반도체 대기업부터 소부장 기업까지 다 여기에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국제적인 교류를 하는데도 이 플랫폼 시티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의 전략 자산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특례시가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인사이드 경인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용인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지금 용인시가 뜨겁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핫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특화 도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 세 개 프로젝트에 무려 502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워낙 천문학적인 이 자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이 세 개의 프로젝트 어떤 것들입니까? 예, 우리 용인 세 곳, 특히 이동 남사읍에 235만 평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를 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2023년 3월 국가산단계획 발표가 됐고 지난해 12월에 산단계획 승인이 났고요. 지금 보상 공고 끝나서 감정평가 단계에 들어갔고 보상을 내년에 하고 내년 말에 부지 조성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온산면에 126만 평, SK 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도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는 일반 산단인데요. 지금 제1기 팹을 건설하는 공사가 지난 2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기 팹이 2027년 봄에 가동될 계획이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가장 먼저 했던 곳이 삼성전자 용인 기흥 캠퍼스입니다. 거기에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또 연구하는 미래연구단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곳 투자만 502조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또 들어와서 생태계를 이루는데요. 그 투자 규모는 아직 뭐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세 개 프로젝트 지금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개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게 이 국가산업단지죠. 삼성전자가 이 투자하는 거고요. 728만 제곱미터에 360조 원. 2030년에 그 팹 1호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이게 속도가 빠르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토지 보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반도체는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산단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장 취임한 이후에
삼성전자 국토교통부 이야기해서 2023년 3월에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통상 산단 계획이 발표되면 국가 산단이라 할지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각종 영향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 4년 6개월 걸려서 국가 산단 계획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국가 산단 삼성전자 이동남 사업 이곳은 1년 9개월 만인 작년 12월에 산단 계획 승인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상 공고 끝났고 감정평가 들어가서 내년부터 본격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주민과 이주기업 대책도 마련해 놨기 때문에 보상이 상당히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고 열심히 지금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지 조성하기 위한 보상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시나 LH나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기 팹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먼저 부지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고 부지 조성을 6개 팹이 들어서기 때문에 235만 평을 바로 전부 부지 조성할 이유는 없고 1기, 2기 팹이 들어설 곳 남사 쪽에 부지 조성을 먼저 한 다음에 2026년 말에 조성 작업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1기 팹 건설을 2028년쯤 들어가면 2030년 하반기쯤 첫 번째 팹이 가동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순항 중입니다. 네. 지금 1, 2기 팹 부지를 위한 이 네. 토지조성공사 네. 입찰이 지난 7, 8월쯤에 약간 정지된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은 있습니까? 이제 일단은 그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시가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편지도 보내고 그래서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토지를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수용을 당하는 시민들을 좀 생각을 해달라. 그래서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좀 높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을 정부가 했어요. 그래서 현금 보상 또 대토 보상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올려줬고요. 지난 8월에 제가 구윤철 부총리에게 연락드리고 또 편지도 보내고 해서 지금 산단 계획 승인에 의해서 용도 지역이 이제 용도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 용도 변경이 됐을 때 비과세 대상 부지가 축소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해야 할 시민들 입장에서 좀 손해죠. 그래서 기존 용도대로 비과세 대상 이제 부수 토지를 그대로 좀 인정을 해주고 비과세 감면폭을 좀 높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재부가 개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어 있고 이주자 택지 11만 평, 이주 기업이 옮겨갈 산단 15만 평도 마련을 해서 국가 산단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일반 산단은 보상 이주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삼성은 이제 지금 그거보다는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님, 이 국가 산업단지보다 속도가 빠른 게 일반 산업단지인데요. 여기는 SK 하이닉스가 왜 122조 원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본격적으로 지금 착공이 시작이 됐죠. 네, 지난 2월에 1기 팹의 절반을 짓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보상 이주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속도는 삼성이 더 빠른 상황이에요. 이 일반 산단 SK는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네. 이제 보상 이주 끝나고 토지 부지 조성 작업이 일부가 끝나고 1기 팹의 절반이 지어지는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2년 동안 이 공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1기 팹의 절반의 면적이 축구장 65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잠실 롯데타워 5개 합친 면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삼복층 팹을 짓게 되는데요. 이걸 짓는 동안 연인원 300여만 명이 동원이 되고 우리 용인 지역자원, 인재, 자재, 장비 등 지역자원이 4,500억 원 정도 2년 동안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죠. 네. 현재 하루에 일하는 인력이 6천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1만 4천 명. 이런 분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먹고 자고 또 여가 활동을 하게 되니까 지역 경제에 많은 활기가 띠게 되고 현재 뭐 식당이고 심지어는 노래방도 활기를 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기 팹의 절반이 이 다음에 또 지어지게 되고 2년 동안 4개의 팹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용인은 한동안 꽤 오랫동안 대규모 투자가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6개 팹이 국가산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용인 특례시가 지금 핫하다는 게 바로 이 점 때문일 텐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1, 2기 팹, 또 3, 4기 팹, 네. 거기에 삼성전자가 또 그 다음에 이어지면은 네. 앞으로 한 5년, 10년 지역 경제나 일자리에 이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 네, 5년, 10년이 더 걸리고요. 네. 지금 20년, 25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2050년경까지 이 팹 조성공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시장님 이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말고 네. 그 인근에 또 시가 주도하는 이 산업단지를 예. 지금 조성 중이시죠. SK 네. 이제 투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온산면이죠. 그 옆에 이제 우리 또 시가 산단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가 R&D 시설을 하겠다 해서 이미 승인이 나갔고요. STI 뭐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거기 입주를 지금 타진을 하고 있고 이미 입주 계약 맺은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국가산단이 들어설 이제 이동 남사읍에 용인 테크노밸리 제1이 이미 다 가득 차서 일을 이제 뭐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용인 테크노밸리 2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는 거기에도 땅을 사서 R&D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투자 말고도 램 리서치 코리아는 판교에서 본사를 용인 지곡동으로 옮겨왔어요. R&D 먼저 했고 그다음 뭐 솔브레인, 원익 IPS, 고용 테크놀로지 뭐 이런 반도체 관련 꽤 훌륭한 기업들이 용인으로 속속들이 입주하거나 입주 지금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는 굉장히 확장이 되고 경쟁력도 커지게 됩니다. 네,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프로젝트 말고도 또 하나의 또 그대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 용인 플랫폼 시티. 네네. 이건 어떤 구상이십니까? 용인 플랫폼 시티는 경부고속도로를 만약에 하행선을 타고 가신다면 서쪽 방향, 우측 방향으로 꽤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뭐 네, 거기가 신갈 못 가서. 네네. 예, 그렇죠. 이제 영동고속도로와 신- 경부고속도로 교차점, 네네. 신갈 JCT 그쪽으로부터 북쪽, 네. 그리고 죽전 쪽의 남쪽. 네. 이쪽 83만 평의 플랫폼 시티 착공이 지난 3월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 경기도, 그다음에 경기도 주택토지공사 GH라고 하죠. 용인 도시공사 이렇게 사자가 같이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 계획 구역이 있고 인공지능과 바이오 R&D가 들어갈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요. 1만 가구 넘게 지어지게 되고 센트럴파크라고 굉장히 큰 공원이 들어서게 되고 구성역 중심으로 구성역은 지금 수인분당선 지하철과 GTX-A가 다니고 있잖아요. 구성역 중심으로 9만 평을 저희가 용인에 부족한 호텔, 쇼핑몰, 컨벤션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를 능가하는 이런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꽤 인기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구성역 중심으로는 또 복합 환승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타고 예컨대 택시를 타고 그 환승 시설에서 내리면 지하철 GTX로 갈아탈 수 있게끔 하고 또 마찬가지로 지하철 GTX 타고 올라와서 택시나 뭐 광역버스, 고속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시티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상주 인구는 2만 8천 명.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로 치면 5만 5천 개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지금 용인시가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서 특례시가 되고 네네. 지금은 110만 명을 네. 넘어섰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진행되고 있고 네. 또 용인 플랫폼 시티까지 하면은 2040년에 150만 명을 용인 특례시가 네. 목표로 하는데 그리 뭐 이게 꼭
멀지 않았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떠세요? 예, 지금 뭐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문제는 있고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고 용인은 이렇게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특히 이제 젊은 IT 인재들도 많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국가산단이 마무리가 되면 6개 팹이 가동되고 거의 80개에서 100여 개 반도체 소부장 설계 기업이 들어오거든요. 2050년까지 가야 될 겁니다. 네. 그때쯤 되면 국가산단 235만 평의 상주 근로자는 10만 3천 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SK 하이닉스는 4만 명 정도. 그다음 플랫폼 시티는 2030년에 이제 뭐 이 대부분 공사가 끝나는데 거기는 상주 근로자가 2만 8천 명. 상주 인구죠, 상주 인구. 그리고 상주 근로자는 5만 5천 명. 네. 이렇게 인구들이 계속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2040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짜고 있는데 국토교통부하고 논의해서 우리가 짠 계획 인구가 152만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이 아마 130만 명이 넘어설 때쯤에는 이제 광역 특별법을 만들어서 광역시로 가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겁니다. 네. 시장님 이렇게 이제 인구 그리고 산업이 이제 성장하면은 주거와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할 텐데요. 먼저 교통부터 말씀을 해보죠. 광역 교통망 확충 이거는 뭐 용인시가 주체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이 교통망 확충 구상? 지금 철도 도로망 확충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이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국가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국가산단을 조성을 하게 되는 이동 남사읍으로 연결하는 철도망 계획을 원래 경강선 연장이라고 해서 경기도 광주시에서 네. 우리 용인 처인구 남북으로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을 국가산단까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경기 광주하고 같이 추진을 했고 국가산단으로 인해서 바로 국가산단 북쪽에 이동업 신도시 69만 평이 또 조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철도를 이렇게 끌어내려오는 건데 이거는 국토교통부 지난해 12월 국가산단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민자로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먼저 의뢰한 것이 이 경강선 연장 구간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또 수도권 내륙선이라고 해서 동탄에서 청주공항 가는 철도가 있습니다. 이걸 합친 컨셉인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청주공항에서 안성 거치고 우리 용인 경강선 연장 구간을 거치고 잠실까지 바로 가는 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를 민자로 좀 해보겠다 해서 적격성 조사에 들어갔는데 민자로 할 경우에는 속도가 더 빨리 납니다. 그리고 갈아탈 이유 없이 잠실까지 가니까 우리 용인 시내에서 시청 가까운 중앙시장 쪽에서 우리는 경전철하고 또 연결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중부권 광역급행을 탄다면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까지는 각각 3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수지 쪽으로 우리 용인과 성남, 수원, 화성까지 한 50.7km 구간인 경기 남북광역철도 그거는 비용 대 편입값이 1.2로 매우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잠실운동장역으로 접속을 하고 수서역, 판교역, 대장동, 용인 수지구의 신봉, 성복동, 광교, 화성, 봉담까지 가는데 이것도 이제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도망 계획을 지금 잘 다듬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편지 보낸 내용 중에 하나가 4차 철도망 계획 2021년에 반영된 분당선 지하철 연장이 있습니다. 수인 분당선 연장인데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도 철도가 빨리 건설이 돼야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와 가깝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산단 쪽하고도 멀지 않고 또 화성 동탄을 지나고 오산에는 세교 신도시가 국가산단 배후도시로 또 2023년 11월에 건설 조성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연결망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도망을 지금 확충하는 데 있어서 시가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 광역 이 철도망 말고도 이 또 고속도로나 또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이 국도 확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국가산단 관통하는 이제 도로가 국도 45호선인데 45호선.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현재 4차로인데 출퇴근 때 좀 막힙니다. 그게 12.5km 구간이 8차로로 확장되는 건 확정이 됐고 무려 1조 2천억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게 나라 돈으로 하게 되죠. 이거를 예타 면제를 좀 해주라. 빨리 도로 조성을 해야 되니. 그래서 예타 면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착공과 완공 시점이 3년 이상 빨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이 2030년에 첫 번째 팹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국가산단 구간은 2030년에 8차로로 완공이 될 거고요. 2031년까지는 모든 구간이 완공이 됩니다. 2031년에 이동호 반도체 특화 신도시 또 입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국도 45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 공약이었던 반도체 고속도로라고 화성 양감에서부터 우리 용인을 동서로 관통하고 일부 이제 안성 구간을 통해서 중부 고속도로 일주까지 연결하는 동서 고속도로가 또 민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격성 조사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20조 원 투자하는 기흥 캠퍼스, 가까이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흥 인터체인지에서 서울 양재 인터체인지까지 26.1km 구간, 이게 지난해 8월에 지하고속도로 예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망 확충에도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용인 플랫폼 시티에 그 주택 한 10,000 가구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이 인구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주거는 어떻게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까? 예, 인구 152만까지 내다본다면 지금 주거 인프라도 대폭 확충을 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 우리 용인시에서 잡힌 계획으로 잡힌 것은 6만 세대 정도 짓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시티에 1,150가구 정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2만 한 8천 명 정도가 이제 살게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 국가산단 북쪽, 이동 남사업 국가산단 북쪽 바로 붙어서 이동업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발표를 2023년 11월에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했는데요. 여기에 16,000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8,000명이 지금 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대 부지 문제가 방치된 채로 8년 이상 이렇게 끌어왔었습니다. 이제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건데, 지난해 LH하고 합의를 봐서 경찰대 그 부지에 27만 평 됩니다. 거기에 원래는 6,626가구를 짓겠다는 걸 1,200가구 이상 좀 줄여가지고 5,400가구 미만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을 지금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주거 지역이 생기게 되고, SK 하이닉스가 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주로 SK 직원 중심 위주로 거긴 또 1,800가구 이상 지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또 이 아파트 해결사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다 지어놓은 아파트를 활용하지 못한 5년 동안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삼가동의 아파트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가 도로 문제가 일단 임시로 해결을 하고 올해 안에 입주자가 들어온다면서요. 거기가 1,900가구 이상인데요. 시청 바로 앞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지어놓고 길을 못 만들어가지고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원래 이제 그 주변에 역삼 개발이라고 민간 사업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곳과 이렇게 맞물려서 도로를 내기로 했었는데, 이 역삼 개발 관련자들 조합 쪽에서 이제 서로 분쟁이 생겨서 이 아파트는 지어졌는데 길을 못 냈는데 시가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이거는 국민 권익위하고 우리 용인시가 계속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임시 대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공원에? 공원 부지로. 그거는 사업자가 이제 조성을 한 거죠. 사업자 비용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드나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벌써 분양 이렇게 이제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시의 직원도 당첨됐다고 이야기하던데요. 하반기에 이제 입주가 되고 지금 8년 지나면 이제 아마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역삼 개발이 끝나면 기존에 잡힌 도로를 내게 되고 그 공원 부지는 다시 공원으로, 그 공원 부지에 이제 뚫린 도로는 다시 공원 부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것도 사업자 비용으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용인시 시민 프로 축구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 K리그 2부 리그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임원진 구성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선수 선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감독은 최윤겸 감독님이라고 꽤 축구계에서는 인품도 좋고 실력도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고,
단장은 여러 곳의 단장을 거친 김진영 단장님이 네.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니컬 디렉터, 전력 강화 실장이라고 우리말로는 하는데 우리 축구 레전드 스타 이동국 선수가 이렇게 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좋은 선수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르 스타디움 이제 옆에 보조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 잔디는 지금 인조 잔디인데 천연 잔디로 또 바꾸는 작업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저희들이 좀 산뜻한 출발을 해보자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늘 정말 그 원고 답변도 없이 아주 구체적 내역까지 네, 감사합니다. 이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제 대담 마무리할 시간인데 네네.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는 국가의 미래 전략 자산입니다. 그 반도체는 우리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인이 이 반도체 프로젝트가 초대형으로 세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삼성과 SK 하이닉스 투자 규모만 502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또 다른 고장에 계신 분들께서도 응원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연구 개발은 정말 계속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 연구개발 분야는 좀 유연하게 근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인사이드 경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용인시의 현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용인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순항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인사이드 경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